어, 지금 이 시간에는 메나테크 사업으로 꿈을 이뤄나가고 계신 리더 사장님의 성장 스토리를 듣는 시간인데요. 메나테크를 만나 건강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약사님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가 별로 약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텐션으로 약사님의 성장 스토리 다 뽑아질지 의구심이 가는데요. 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열정적이고 꾸준한 액션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신 손향아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향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직은 약사고요. 현재는 약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송파에서 약국을 했었을 때 메나테크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약국을 했던 이유는 뭐 약사로서 당연한 거겠지만 딱딱한 직장 근무 형태나 또는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한다든지 좀 강하게 일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의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저를 괴롭히는 증상이 바로 내과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고 신경과에서는 공황장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냥 제가 문을 닫고 열고 마음대로 하고 편안하게 그냥 쉬려고 좀 놀면서 하려고 그 약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증상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고개를 마음대로 돌리고 팔을 마음대로 움직이죠? 다리도 마음대로 걸을 수 있죠? 걸음도 마음대로 걸을 수 있죠? 이런 거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신경들이에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어요.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또 심장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그런 경험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긴장을 했더니 막 심장이 두근두근, 식은땀이 쫙 나고 그런 걸 패닉이라고 하죠.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또 좀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장이 꼬이고 위가 꼬이고 위경련이 나고 그런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세게 오거나 아니면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은 약을 먹어줘야 합니다. 저도 그 현대의학의 정확한 진단과 또 처방에 의해서 약을 먹었더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사 선생님 참 현명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진단하고 바로 처방. 그리고 또 매일매일 먹는 약이 있고 증상이 나왔을 때 추가로 먹는 약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현대의학을 맹신하는 그런 약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약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평생 약을 먹고 이렇게 정말 내가 증상이 안 나오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조제를 해서 이렇게 약을 주면서 왠지 자꾸 말을 안 하고 약을 그냥 주는 거예요. 쉽게 드세요 하고 무슨 약입니다, 무슨 약입니다 이렇게 쫙 설명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좀 뭐 수다를 떨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눌해지는 거예요. 혀가 안으로 말리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그러겠지 했는데 그렇게 또 간헐적으로 오네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자꾸 약을 이렇게 주고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약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학정보원 사이트를 다 찾아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제 약의 그 부작용을 찾았죠. 거기에 보니까 말초가 둔해진다. 혀가 말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렇지만 뭐 그런 부작용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증상만 안 나오면 되고 그런 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근종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뭐 치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거기다 대면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한 7, 8kg가 더 나가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약하고 뭐 약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이게 별로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약사였고요. 그렇게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약국으로부터 세미나 초대권 한 장을 받습니다. 그 초대권에는요, 글리칸이라는 내용이 세미나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방전도 없고 처방하기도 힘들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것 좀 영양제 좀 팔면 어떨까 해서 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미나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세미나장을 제가 방문을 했더니 이게 왜 돌아가? 세미나장을 방문을 했더니 거기는 어머나 약사회의 그 아주 영양학의 대가들 그냥 강의하고 이런 약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약사회에서 봤던 그 약사님들이 여기 와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회사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공부를 할까? 그래서 전 또 주제넘게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교과서가 바뀌었대잖아요. 근데 제가 약사회에서 이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줘야지 제가 왜 이거 개인 회사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사님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여기서밖에 안 만들어. 그 의미는 뭘까요? 약사회에서 이것을 강의하고 이러면 메나테크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점이라는 거, 특허라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에도 오리지널이 있구나. 그러면 오리지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거에 이제 글리칸이 오리지널인가 보다 하면서 제가 약국에 이렇게 제품들을 왜 약국의 제품들을 들여놓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엠브로토즈와 어린이용 메나베어즈가 보여요. 제가 경영하던 약국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품을 들여놓고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당신의 질환은 세포를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엠브로토즈를 가루를 막 조제해서 팔고 막 캡슐을 막 낱개로 팔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웃에 계셨던 그 약사님, 지금은 스폰서 사장님이시죠. 그 약사님께서 저에게 약사님, 그거는 약사님이 먼저 드셔보셔야 돼요. 팔기는 게 아니고 파는 게 아니고 먼저 드셔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저는 약을 파는 약사인데 그러면 약국에 있는 제품을 제가 다 먹어봐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팔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드디어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증상이 시작이 되면 저 나름대로 행동 지침을 딱 세워놨어요.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 문을 닫고 불을 꺼요. 불을 꺼야지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불을 끄고 문을 닫고 그리고 조제실로 들어와서 약을 챙겨 먹어야 돼요. 매일 먹는 약이 있었고 증상이 나올 때 먹는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조제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약을 딱 챙겨 먹으려는 그 순간에 제가 막 그 조제에서 팔던 그 엠브로토스 통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거를 막 가루를 몇 숟가락이 그때 생각이 잘 안 나요. 몇 숟가락 퍼놓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 조제용 스푼이 좀 커요. 근데 누가 문을 펑펑 두드려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살짝 봤더니 도매상에서 약 가져왔다고 약 들여놓으라고 막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 얼른 들여놔야지 그러면서 문을 살짝 열고 약을 박스를 안으로 확 들여놨어요. 그런데 그 문틈새로 그 평소에 없던 처방전이 한 서너 명이 확 처방전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웬일이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오길래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좀 머리에서 어깨까지가 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구제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물을 여기 있어요. 그런 다음에 조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조제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막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고 막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막 전화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는 간호사도 막 내려오고 처방 고치래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게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시간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약을 먹으려고 문을 닫으려고 딱 나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바깥이. 보니까 땅거미가 어스렁 내려앉은 거예요. 저는 밤이 되면 이상하게 증상이 가라앉았어요. 그것도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게 이런 사이클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은 약을 안 먹고 드디어 밤이 된 거예요. 그날 그 순간부터 오늘 이날까지 증상이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먹던 약은 겁이 나서 못 끊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3, 4개월이 지나자 좀 살이 저절로 빠지면서 이게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고 제가 컨디션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약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약도 끊게 되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저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의 본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텍사스 달라스 본사에서 그 열리는 행사에서 저는 또 다른 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 메나테크 코리아 본사, 메나테크 US 본사가 있는 텍사스 달라스의 그 옆에 큰 스튜디움에는 그날은 세계 각국의 어소시에이트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연도 하고 인증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런 무대였어요. 그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회원들이 다 거기에 모였는데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딱 아주 선한 얼굴을 하신 창립 CEO께서 나오시더니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세요. 사람들은 순서에 없는 사람이고 누구지? 궁금했기 때문에 전부 다들 정말 그 스테디움이 물을 끼는 듯이 쫙 그리고 모든 시선이 그 무대로 확 쏠렸어요. 그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 그 무대 끝에서 나오시고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알로에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만노즈의 구조를 밝혀내시고 그것을 상온에서 가장 안정화된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신 빌 맥커널리 박사님이셨어요.
사람들은 자동 전원 기립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동 기립을 했는데요. 전 생전 처음 기립박스라는 걸 해봤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기립박스 잘 안 합니다. 앉아있고 박수도 잘 안 치는 제가 일어나서 자동 기립박수를 하면서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저는 서서 박수를 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앉으면 나 좀 쪽팔리겠다. 좀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저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오히려 좀 그만하고 앉아도 되지 않을까? 또 앉질 않아요. 그러면 또 일어났다 한 2번 정도 앉았다 일어나서 계속 앉질 않아요. 박수 소리와 그 함성 소리, 그 사람들이 주는 그 박수와 한어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단순히 그 박사님을 존경과 감사의 박수 소리가 아니고 일종의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프라이드, 자부심. 뭐예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이거 우리가 해낸 거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라고. 이런 메시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빌 박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뭐냐 난리를 했던 그 박사님은 이 어소시에이트들의 한우에 그 눈물만 계속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딱 왜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그게 뭐야, 알로에가 너 원래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게 지금 최근에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때 박사님은 그리고 나서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것을 해낸 것은 저희들이지만, 이것을 연구해낸 것은 저희들이지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몫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열광을 박수와 도대체 끊이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런 현장에 있었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고한 거 아니죠. 의사가 처방해서 제가 먹은 거 아니죠.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바로 이웃으로부터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온 쉐이크, 지금 드시고 계신 주스, 그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생활에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경제를 공부한 적도 없고 경제의 문외한인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돈에 대한 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실체에 돈을, 작은 돈과 큰 돈을 모아서 그게 큰 액수가 되면은 그게 돈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돈은 발이 달렸어요. 돈은 가치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돈은 인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침에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오면 어떻게 해요? 도로 가서 가지고 나오죠. 누구와 연락이 안 돼, 검색이 안 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인간의 소통과 인간의 편리함의 가치를 준 것이 바로 AI와 IT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의 편리함과 소통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가 바로 생명에 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명 존중의 가치에 바로 인간의 해결점이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 부가 이동이 된다는 거는 저같이 경제 문외한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만한 기업 가치라면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메나테크 사업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 꿈과 희망,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메나테크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아주 큰 꿈이 생겨버린 거예요. 없었던 꿈이 생긴 거죠. 저는 그런 큰 꿈을 안고 서울에 있는 저희 약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약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사업을 하게 했을까요? 아, 너무너무 그게 진짜 내가 거기서 본 것이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너무 꿈과 현실의 거리감이 있고 너무 제가 한심한 거예요. 메나테크를 할 줄 알았더라면 조금 인간관계를 잘해놓을 걸. 뭐였어요, 제가? 약국에서 하루 종일 제일 큰 고민이 약국에서 제일 큰 고민이 뭐였지? 점심을 뭘 시켜 먹을까? 저녁을 뭘 먹을까? 그리고 누가 들어올까 봐 문을 닫고 막 집에 가기 바빴고 그런 생활을 했던 저에게 그 메나테크라는 사업이 이거 사업, 비즈니스 막 이런 거잖아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사실이란 말이야. 얘가 자꾸 처방을 하면 처방 전에 막 함성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거기서 박수 소리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항상 그런 생각이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진짜 너무 제가 아는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궁금한데 또 여기 회사의 시스템 강의에서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막 시스템 강의를 들으라는데 제가 그런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혼자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구나.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막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강의에서 좀 저는 또 더 자신감을 잃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시스템 강사가 1, 2, 3번 중에서 2번하고 3번에서 파트너나 사업가가 나오는 거래요. 자기 아는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는데요. 지인에서 바로 나오지 않는데요. 아니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소개를 받으라고 하고 더 모르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저희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 하시는 그 그룹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스폰서 사장님이 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룹 미팅에서 하나의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의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딱 그 프로젝트를 딱 제시를 하는데 이것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안 됐을 때는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였냐?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사업이 되는 게 않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뭐 사업이 안 되고 어쩌고 포기하고 싶고 어쩌고 이랬을 때 이거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대를 한 명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바로 모시고 와서 여기서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신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건 안 된대. 그리고 제가 모시고 온 분이 어떤 다른 사람을 모시고 온 것도 해당이 안 된대.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 10명.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좀 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에 큰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 제가 할 수 있겠다고 느낀 거. 할 수 있겠어.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가 한 1월이었는데요. 제가 한 4월쯤 되니까, 한 달에 한두 명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위한 초대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초대였어요. 근데 한 8명 정도, 4월이 되니까, 한 달에 한두 명이 초대가 되더니 8명 정도 초대가 된 거예요. 초대가 된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는 스폰서 사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근데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왜요? 2명 남았잖아요. 2명 남았다고 해서 말씀을 알 텐데 말 하나만 하죠.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약국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약사님, 애기가 이게 보니까 물사마귀가 많이 났어요. 근데 미네랄 사서 먹이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미네랄 사서 먹이랬대요. 그래서 미네랄이야?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근데 제 머리에 전구가 팍 켜지는 거예요. 아니 물사마귀인데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안 하고 영양제를 사 먹으라 그래? 그리고 그 의사가 누굴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딱 나가려고 문을 던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기 계신 무슨 피부과 원장님이시래. 그 피부과는 잠실 서울 지역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피부과였습니다. 너무 관록이 있는 그런 피부과였어요. 그 다음날 제가 대리약사를 구해놓고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대리약사를 구해놓고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눈을 똑똑 두드리고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눈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60대 정도 되는 여자 원장님 앉아 계시면서 제가 이제 글리칸을 막 떨면서 막 떨리는 목소리를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본인이 의대 졸업 논문을 면역학을 쓰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좀 새로운 것 같으니까 세미나를 가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당일날은 또 제가 좀 잘한 게 있었어요. 세미나 당일날은 제가 병원 주차장에 가가지고 그 원장님 차가 제일 좋은 차겠지? 하면서 그 앞에 떡하니 서서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6시가 땡 하니까 원장님이 딱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인가? 그래서 네 오늘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타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서 그 원장님 차를 타고 여기 와서 1시간 정도 세미나를 듣게 됩니다. 원장님이 1시간 정도 세미나를 듣더니 펄떡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내일 병원으로 와봐요. 이러는 거예요. 전 또 그 다음날 대리약사를 구해놓고 대가를 치르고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날로 엠브로토즈와 오소린의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SED는 건너뛰고 바로 그달에 골드 ED를 성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팅 있죠. 이런 그 그룹의 제일 큰 미팅에서 한 실버 PD 정도 이상에서 받죠 아마? 비즈니스 빌더상이라고. 그것을 제가 이 초보 사업가가 그날 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큰 신념이 있어가지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해요. 그래가지고 실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목표를 성취하려고 그냥 그거를 목표로 해서 실행을 했더니 내가 바뀌어서 그 신념이 할 수 있다는 게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막 결과가 안 나와. 막 결과에 초점을 맞춰다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중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 게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 그게 경험이 돼서 내가 그게 실력이 돼서 그게 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결과에 초점을 했더니 사업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100% 경험으로 가는 사업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 원장님 지금 저기 이순복 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또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약국에서 우리 약국 그리고 원장님 병원까지 저는 거기가 어쩌면 제가 송파에 있어서 가장 이 정보를 빨리 받았고 저희들끼리는 그냥 문명의 발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사장님 저기 이순복 원장님 파트너 분이시고요. 이정란 사장님. 이정란 사장이 이게 바로 집이에요. 이정란 사장님 댁에서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미팅을 하고 주로 병원에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결국 2022년도에 프레지덴셜 꿈에 그리던 직급인 프레지덴셜을 달성하게 됩니다. 저는 메나테크의 직급은요, 다른 회사의 직급과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매출을 많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세상과 맞섰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수당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왔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 아래 사진, 그리고 저의 그때 직급 인증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골드 PD이신 심소영 대표님, 그리고 투스타 PPD 김창선 대표님과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계신 정지만 3스타 PPD 사장님하고는 못 찍었네요. 어디 계셨을까요? 무대에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과연 그냥 이 메나테크 사업의 본질이 바로 그 리더십이고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세 분의 스폰서 사장님들처럼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그런 더 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팀을 만들어야 할 때마다 너무 그냥 뭐 이렇게 막 멀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또 그 10명 초대하기 플랜 있잖아요. 그 불문율을 믿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야 할 때마다 곧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시스템을 통해서 또 새로운 파트너들을 찾았습니다. 이 신규 파트너들은요, 좀 아까 그 원장님 쪽에서 나온 파트너들은 저에게 약사님 그런 약사님이라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사장님들은 좀 사업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를 보자마자 스폰서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을 가지게 됐고 그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자꾸 복제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은 막 사진을 좀 빨리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 사진은 못 바꾸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 팀은 이 심수영 대표님이 항상 그렇게 책을 강조하시거든요. 책을 강조하시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대요. 그래서 너무 강조하시는데 그 책을 독서를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팀 문화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리더십은 본인이 스스로 체득하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리더십을 이런 게 리더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사업가들도 이 토론과 독서 미팅에서의 그 스피치를 통해서 지금 이 장면은 신규 사업가가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 테이블로 리더십이 들어와 주는 그런 문화를 장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실수와 실패가 두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용기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메나테크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미와